좀 해야 되겠어요.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대답이 작네요. 설거지는 물론 안 하고 오셨죠? 네. 우선 오신 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귀중한 행사에 오셨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나 한번 서로 옆에 보시고요. 나보다 예쁘게 하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서로 인사를, 서로 힘을 주는 인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을 만나서 살맛이 납니다 하고 V자를 그리면서 짠짠 해주는 거예요. 자, 시작! 진짜 살맛이 나야 돼요. 네. 오늘 좀 색다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죠? 네, 이런 이제 자리에 들어오면 표정이 뜨악한 표정이에요. 왜 이렇게 자리를 펴놨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강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이 학부모를 위한 여러 강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의 문제를 우리 자녀의 문제부터 접근해서 얘기를 풀어가고 그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 문제로 다시 접근을 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 그냥 강의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사례를 학부모님들께 함께 나누는, 이런 걸 뭐 집단지성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함께 토론을 해서 그 경험을 직접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목도 보다시피 사춘기를 부탁해죠. 우리가 자녀들 지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 뭐 말 안 듣고 힘들고 그러면 다 무조건 뭐라 그래요? 사춘기 다 이래죠. 사춘기 핑계를 내는데, 그 사춘기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다 겪었던 일이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사춘기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송형호 지금 선생님 마침 이 안식년 그런 휴가 중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오셔서 이제 학생들이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후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얻은 것들이 다른 이웃 학부모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장도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면 목요일 날 또 좋은 강연이 교육청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또 계세요. 지금 앉아 계신데요. 우리 송사중학교의 최종렬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님의 환영 인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본 행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송영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명함들 받으셨죠? 선생님께서 아까 나눠드리신 것 같았는데,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당연히 영어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명복고등학교로 거쳐서 현재는 선호중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협동이 아닌 경쟁을 가르치는 시대의 어업 속에서 병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돌봄 치유 교실을 운영하시고, 또 교사들의 네트워크인 참여소통 교육 모임의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또 2001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경찰교육원, 학교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제목, 오늘 까칠한 소녀와 자녀와의 소통법, 이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이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공동저서로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그 책을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과 다른 교사분들도 교수님들
거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송형호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이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카톡 맨 왼쪽에 친구들을 누르면 오른쪽에 흉상 나타나요. 그걸 눌러서 ICTSOMG를 추가하시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오늘 보통 제가 한 80분에서 한 100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4시간 진짜 연수를 실험하고자 강의를 줄이고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압축적으로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 주시면요. 제가 요 밑에 보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 동안 학부모님들과 만나면서 학부모님들의 그 고민들, 그 고민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카페에 글들이 대부분 올라가 있어서 어떤 질문 주셔도 심지어는 이런 질문, 우리 아이가 왕따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혹은 우리 아이가 능력은 있는데 능력만큼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혹은 우리 애가 너무 활발해서 우리 애가 ADHD가 아닌가를 걱정이 된다, 이런 고민들을 저하고 이렇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저를 잘 학부모님으로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직에 33년을 있었고요. 초등어머니 손 잠깐 들으시겠어요?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네, 제가 고등학교에 4개 학교에 있었고, 지금은 중학교 4개 학교에 중학교에 있고, 집사람 저희 룸메가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초등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시시각각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34년의 경험을 담아서, 또 제가 또 두 아이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애를 키우면서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진짜 까치네. 방송에도 이렇게 그냥 뾰족할 수가 없어.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저의 어려웠던 이야기들, 또 저희 강의 내용 중에 나오지만 사실 사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로부터 연수를 많이 받았어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요. 그죠? 강릉병원의 김현수 교수님, 소아청소 전문의신데 그분에게 모셔다가 학부모님들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ADHD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들께 그런 모든 경험들을 버무려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가능하면 한두 질문이라도 받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메모해 두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날 살짝, 여기 지금 카메라가 이거 제 휴대폰 카메라예요. 여기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생방송을 해요. 그런 거 모르셨죠? 요즘 애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라이브 방송 놀이를 하는 거예요.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틀고, 지네들 소풍 가서 지네들 노는 거, 교실 가서 장난치는 거 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천호중학교 아이들이 800명이면 600명 이상이 저의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를 수업 칠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학교 돌아가면 애들 왜 영화에서 역할극 많이 하잖아요. 역할극 한다든지 팝송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냥 바로 찍어버려요. 찍어서 저장하면 그냥 인터넷에 막 올라. 그러면 애들이 하굣길에 킥킥대고 서로 본다. 이거 몇 반 안 오게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왕성한 수업, 애들을 의식하지 않는, 진지해지지 않는 그런 공부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사. 네. 북한군 그 우스갯 다 아시죠? 왜 남친 못한다? 중2 때문에 남친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또 북청 못할까요? 북한에도 중2 있거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애한테 꼼짝을 좀 못하는 애들이 따지기 시작해요. 엄마는 뭘, 그리고 됐거든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 잘라버리고, 그래서 좀 초산병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왜 까칠한가? 그 까칠함 속에는 사실은 우리 도사입니다. 제가 교직 33년 동안 요즘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가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이해하자고 강의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다 여기 이와 같은 원인입니다. 1위가 뭐다? 2위가 ADHD, 3위가 인터넷 중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애들의 우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냐하면 애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 딸은 다 개콘 보면서 뒤집어지죠? 개콘 보면서 뒤집어지는데 뭐가 우울이야? 그런데 그 속에 가면 속에 우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말 할 때 아이들이 뭐라? 귀몰, 귀찮아, 몰라, 또는 됐거든,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할 때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첫 글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짱귀몰. 네, 짱귀몰. 그 친구분이, 다른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우리 애가 좀 이상해 그럴 때 혹시 애가 이런 말 자꾸 하지 않아?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런 말? 그러면 우울일 수 있대. 이렇게 코치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지금은 제가 이거 원래 이 강의 업무가 학교폭력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했던 거예요. 근데 학교폭력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빠의 폭력이에요. 아빠들이 폭력을 애에게 행사하면 아이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갈등 해결의 수단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애가 학교에 와서 친구의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왜 종아리를 때리겠어요? 물어보나 말이야. 아빠가 애를 훈육의 수단으로 여전히 체벌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또 하나 욱하는 거. 엄마 아빠들이 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욱하는 거는 그 습관화 됩니다. 어머니들께서 애 앞에서 핏대 탁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나가서 똑같이 다른 친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의 갈등 해결 방식이 그대로 학습이 돼서 나갑니다. 앞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애한테 화낼 때 어떻게 하냐? 화내는 노하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야! 이러지 마시고 세 문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 갖고 오시면 찍으셔도 돼요. 휴대폰 필기하시려고 되고, 이렇게 화내는 거, 진짜 화내는 거예요. 체벌은 아이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 뭐 생각 의자를 이렇게 거기 가서 앉도록 한다고 하죠. 제대로 화내는 마법 세 가지입니다.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여기에 이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와야 돼요.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모든 대화에 감정을 전달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남편 때문에 골치 아파 요즘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 된다.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고요. 시작.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오분해. 왜냐하면 그 집사람은 여기에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당혹스럽네? 이런. 그러면 바로 머리 내려요. 당혹스럽구나. 네, 이렇게. 자, 다음 당신이 그러니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가끔 어머님들께서 제일 화나는 게 시어머니예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화를 내죠. 어떻게 화내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한번 하고 사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한데요. 이번에 제가 좀 신경 좀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갈등이 풀려. 그냥 앓고 있어요. 대결하는. 왜?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몰라.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좀 처음에 당황하시겠죠? 눈이 좀 커져요. 그러나 이내 그렇구나 수긍하셔요. 이해가 됩니다. 화를 내면 화가 폭풍이 나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감이 어머니께서 그러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토론하실 때 이런 사례들 어머니와 갈등, 애와의 갈등, 욱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좀 서로 당황했던 근데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과라서 영어 수업 시간에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걸 가르치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걸 자꾸 하시면 큰애가 작은애한테 작은애가 삥깡 놀 때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형아가 당황스럽잖아. 냉장고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부지런히 하루에 10번 이상 연습해서 입에 붙이시고. 자, 요즘 내가 우울한 것 같다. 어머니들 나는 요즘 우울한 것 같다. 친구가 우울하면 많이 잔다. 새벽에 벌떡 깼다. 여기 애들의 우울은 늦잠 자요. 눈뜨기가 귀찮아서. 근데 지금 어른들의 우울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우울하면 새벽에 눈이 떠져. 새벽에만 눈이 벌떡벌떡 떠질 때 어머니들 조심하시고 필요하면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애들은 허리가 아플 텐데도 자. 게으름 속에 우울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우울의 징후. 첫 번째 징후는 짱맹머리였어요. 두 번째 징후는 뭐였어요? 턱에 차요. 세 번째가 이상하게 요즘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하고만 사귀어요.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그럴 때 제가 교직 33년을 있으면서 희한하게 얘네들은 친구의 우울의 향기를 정확하게 맞춰요. 3월 2일 날죠? 3월 3일이면 우울한 애들끼리 딱 모여요. 100% 향기가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귄다 그러면 그건 뭐로 이해하셔야 돼?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서로 띄워놓으려고 하면 100번 시도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애들까지 다 끌어안으셔야 돼요. 이 집 저 집 그 집 애들 다 삼겹살 파티 하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애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더 만나죠. 로미오와 줄리엣 왜 죽었어요? 말리니까 죽었어요. 말리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비두고. 어머니들께서 이 아이들을
많으면 더 붙어. 그러니까 데려다 먹이는데 그럼 10번, 100번 사먹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저한테 참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우울한 애가 있었어요. 엄마는 이혼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고1짜리 아이가 엄마가 이혼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가시고 재혼한 거예요. 아빠는 그 도박 사행성 게임 그거 뭐 하다가 실형받고 청송교도소 가가지고 형아는 군대 가 있고 정말 우울한. 그리고 그 아이하고 밥을 몇 번 먹었냐? 3번. 기록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우울하고 넌 밥 먹자. 그냥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 짹짹거리면 들어주고 애들 이해하는 기회. 그러니까 제가 마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할 용기를 왜 냈냐? 얘네들이 거기서 그 정도 노니까 그럼 내가 그 수업을 손쉽게 내가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왜 녹화하냐? 내년에 봐라야 선생님들 이렇게 녹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먼저 망가져 주는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같이 큰 소리로 새겨보겠습니다. 우울증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주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 그럴 때 이 코칭을 꼭 해주세요. 우울증에 관한 3가지 징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시간 김현수 교수님한테 2시간 강의 들은 걸 셋을 이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은 게 인터넷 중독이에요. 근데 인터넷 중독은 유난히 중국, 일본, 한국에 많다. 왜 그러냐? 가치관이 획일화된 사람. 1등부터 60만 대까지 등수 매기는 사람. 그래놓고 보니 애들이 벌써 어머니들 우리 애는 공부로 볼 때 리너다 루저다 판단되시죠? 근데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루저의 어머니들은 별로 안 계시고 근데 사람이 애들이 루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써요. 자존감을 루저라는 건 결국 자존감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평생을 신경정신과 의사로 상담하던 노 교수가 그분이 전문의들 강좌에 와서 평생 자기의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면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살아.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결국 불행한 길을 선택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루저라는 의식이 있을 때 애들이 게임에 몰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민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인터넷 중독도 우울인 거죠. 자존감의 상실. 남자애들은 게임, 여자애들은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휴대폰 중독, 우리 애가 너무 인터넷 한다, 혹은 휴대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뭘 의심하자? 그 우울을 루저라는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걸 꼭 의심해 주세요. 자존감이 충만한 애가 거기서 승패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ADHD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ADHD는 또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거의 다 ADHD. 지금 여름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 그럴 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남자애들 어떻게 해요? 다 직진이죠? 다 직진. 근데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요? 4학년 때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ADHD 이분은 여전히 이러고 가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얘를 따돌립니다.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따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ADHD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힘이 세면 가해자가 돼요.
왜 날 따돌리는 거야? 이것들이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때 ADHD 학생들이 상처받는 건 뭐예요? 결국은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림으로써 뭐가 상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분의 강의를 제가 국립정신 센터 동행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교직 33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늘 지금도 그래요. 교사가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애 키를 키우는 일이 아니에요. 난쟁이로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자존감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ADHD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어머니들께서 이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칭찬이 보약인데 문제는 뭐야? 칭찬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칭찬할 게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이거는 엄마의 인정. 변했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거. 그런데 인정의 기준을 그동안 늘 어디다 뒀어요? 엄마 자신에게 두거나 또는 엄마 친구 아들, 누구 가장 아들, 딸 이렇게 여기다 둬요. 그러면 칭찬할 게 없어요. 어디다 둬야 돼? 아이의 현재에다 두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매 자매 형제 간에도 큰아이의 기준으로 아이 작은 아이를 평가해서 안 돼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체. 너는 형은 그런데 뭐하냐? 동생은 그런데 뭐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이는 그 아이의 현재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애들한테, 우리 반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선생님은 컨셉이 아부다. 왜? 아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아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걸 33년 동안 깨달아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칭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차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발선이 다 다른데 다 선생님이 33명을 다 봐서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면 그때 칭찬할 거야. 3월 2일 날 선언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편애한다. 편애 안 하는 선생님 없어요? 첫째, 힘겨워하는 애 사랑한다. 사랑이 더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칭찬의 한계나 기준을 두는데 제가 정말 극단적인 드라마 같은 아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39명, 이게 등수예요. 39명 중에 38등 하던 아이, 39명 중에 39등 하던 아이는 ADHD였어요. 걔는 오로지 영어만 좋아해. 영어만 잘해. 그래서 영어 특기로 대학 갔어요. 3학대 영문과 갔습니다. 39등 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은 한 가지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몰입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익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토플에서 최고 점수 받아서 3학대 영문과 갔어요. 그다음에 38등 아이인데 얘는 학부모총회 때 아버님이 오셨어. 특이하게. 그러면서 엄마가 애 때문에 열을 받아서 유치원 때부터 다질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유치원에 애 데리러 가면 다른 애들 선생님하고 모여서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 자기 집에는 조그만 미끄럼틀 있잖아요. 거기 밑에 혼자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건 자폐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폐이거나 ADHD 있다. 이거 딱 하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얘는 3월 2일 첫날부터 자.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내리 자든지 4교시까지 자고 밥 먹고 허리 아프다고 나가죠. 이런 정도의 아이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보통 땡땡 치는 아이들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화 안 받죠? 얘는 항상 받아요. 어디야? 중학교 뒤인데 뭐하니? 별로 하는 거 없는데. 특이하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 커밍아웃 하신 거죠. 학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커밍아웃 하셨으니까
저는 공부해야지. 비밀로 놔두면 담임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사다가 보고 공부하고 리틀 모서의 책들 여러 권 사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엄마 그 집 아빠랑 저는 이미 친구가 됐어. 김현수 교수님 교수가 2시간을 강의 들었거든요. ADHD. 그리고 그때 6월 어느 날 얘가 38등 1학년 고등학교에서 어떤 등수인지 말씀을 드리면 특수반 아이가 37등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월 어느 날 책상에 볼펜을 들고 잡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거든요. 이 아이가 왜 볼펜을 들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얘들아 아무 애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와 볼펜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책상을 두드리니까 책상 두드려 애들이 깜짝 놀라 깼어. 야, 왜 그래? 그 옆에 야,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재미난 일이죠. 제가 뭐 칭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얘가 1시간 내내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뜯어봐요. 왜 뜯어봤을까요? 네. 야, 이거 왜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제가 수업할 때 종종 착용하는 빙글빙글 안경이에요. 애들이 이거 가지고 싶어서 엄청 무슨 수업 발표시킬 때도 이거 씌워주면 막 나와서 하려고 해요. 자, 이 아이는 왜 아이들의 얼굴을 뜯어봤을까요? 네. 네? 관심을 가진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얘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 이 타이밍을 제가 놓치질 않았어요. 이 타이밍에 제가 휴대폰으로 엄마, 아빠, 본인 3명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를 합니다. 뭘 칭찬했어요? 잠 안 잔 걸 칭찬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랑 저하고 래퍼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놀리는 거지. 네. 저하고 이미 충분히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무슨 캐치, 메시지를 딱 캐치한 거야. 그래서 집에서 뭔가 세리머니를 했겠지. 잠 안 잤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아이가 변해요. 이렇게. 결국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 가서 4학기를 장학금을 받고 3학년 때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졸업했어요. 졸업하면서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걸로 얼마 전에 알바에서 모은 돈 가지고 유럽 2달짜리 여행 갔다 이렇게 멋있게 살더라고요. 자, 지금 정말 극단적이죠? 극적이죠? 극단적이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볼펜 들고 잔다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기 능력보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 이유 있다는 거지. 왜? 사실은 누가 가장 잘 봐줘야 돼? 엄마는 하늘이야. 애들에게 엄마는 하늘이잖아. 하늘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캐치하고 나서 우리 애들하고 갈등을 해결할 때
또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처음에는 100번 이상 이게 정말 정렬이잖아요. 애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정자로 표시해서 하루에 내가 우리 애 칭찬한 거, 남편 마누라 칭찬한 거, 어머니 칭찬한 거 이거 다 했어. 100번에 도전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제일 많이 적은 게 17번.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생활화돼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아무다. 사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긍정적이고. 지금은 요즘은 우리 애들이 저보고 파일럿이래. 우리 집 애들이. 왜 제가 파일럿일까요? 친구들 비행기 잘 태워준다고. 요만큼 하면 침소 봉대 하나. 수영 2m 갔는데 야 2m 갔으면 된 거야. 50m 가. 어이없어가지고 아이고 아빠는 파일럿이야. 이런다. 누가 엄마 아빠들이 애들의 비행기를 태워주는 파일럿이에요. 자, 칭찬의 기준이 뭐에 있다? 아이의 현재에 있다. 형제간에도 비교하지 마요. 비교는 독약입니다. 인정은 보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얻은 교훈 하나가 뭐냐? ADHD 학부모는 교사와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DHD 학부모는 교사와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파일보다 뭘 보여주기 때문에 비행기를 잘 타고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 어머니들이 계신데 애들 시험 때 얼마 안 남았죠? 중간고사. 중간고사에 애들 제가 우리 두 마리 애들 성적 올린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몇 점에 도달하면 뭐 사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대신에 칭찬의 기준은 늘 무엇이야? 아이의 현재죠. 그러므로 지난 1학기 말의 성적을 보세요. 1학기 말 성적을 보고 애하고 교섭을 하는 겁니다. 네가 1학기 기말에 63점이었는데 80점 도달하면 뭐 사줄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마일리지로 지난번에 63점이었으니까 이번에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 주겠다. 저는 이렇게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지가 벌고 싶으면 버는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왼쪽 그렇게 돈 주면 애 버릇 없어지지 않냐? 우리 다 그런 거 쳤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는 마지막 날 저는 시험 끝난 결과로 상을 주지 않아요. 그냥 시험 마지막 날 그러면 아이에게 이건 아빠의 역할입니다. 여보 내일 시험 끝나는데 당신이 특별 용돈 좀 줘. 훈련시키. 나가서 아이고 시험 보는 마지막 날 아빠가 격려해. 아이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특별 용돈을 주십니다. 초딩이 10,000원, 중딩이 20,000원, 고딩이 30,000원, 대학생은 50,000원짜리 한 장 줘야지. 이거는 제가 시간이 시기가 없어가지고. 권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시간이 47분이요? 아직 여유입니다. 그러면 요거 아이가 사춘기 때 정말 까칠할 때 저의 에피소드. 어느 날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던지면서 아빠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싫어 이랬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내가 흥분했어. 화가 잔뜩 나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급해도 준비형 상품을 드려야지. 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자,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네. 무슨 엄마가 담임도 너 싫어할 거야.
주는데 거의 빵점입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대안학교에 강의를 가서 아빠들하고 역할극을 했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할극 연습을 하고 역할극을 시켜서 아빠한테 아빠 세상에서 단테이 제일 싫어 이랬더니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자식이야. 와 엄청 놀랐어요. 아 이러니까 얘가 대안학교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의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야. 공감 능력.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때 버릇없이 단테이 뭐해 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라 해야 돼요? 그냥 애 감정 읽어주는 걸 먼저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단택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거야. 그게 먼저야. 왜 그러면 안 돼? 왜? 저 나중 일이야. 그 아이가 아빠 세상에서 당장이 제일 싫어라고 했을 땐 애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공감을 원하는 거지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는 안 돼. 이건 개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애구 다시 애구 하나 하나씩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단택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게 실습이 필요해서 딱 1분간 실습할게요. 오른쪽에 앉으신 어머니께서 딸내미예요. 그 왼쪽에 앉으신 분이 저 엄마야.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세상에서 단택이 제일 싫어. 연기를 하셔야 돼. 그럴 때 표정이 제일 중요해요. 표정이 쩌는 표정이어야 돼. 에고 이렇게 에고 우리 딸내미가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자, 레디 고! 열심히 하시는 분 거실에 묵은 때를 듣는데 왜 뒷불로 치워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왜 뒷불로 치면서 자 그러면 묵은 때 화가 나는데 스트레스 받고요. 자 이거 빨리 해보시고 자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엄마 세상에 단테이 제일 싫어. 나오세요. 연기를 해서 자, 레디, 딸은 레디, 액션. 네. 아, 이 세상에 단테 진짜 싫어온다. 아이고, 그 딸내미 단테 때문에 연기가 쩔어. 연기를 잘 해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왜라고 했어. 그래서 일이 꼬여버렸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이럴 때 꼬여버립니다. 그때 제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대방 얼굴 그대로 받아서 표정 지어주는 이거 훈련. 단테이 졸라 짜증났구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또 애가 시험 때 엄마 사회 90점 맞았다 그런데 근데 수학은 이러면 애들이 제일 반받아옵니다. 그 엄마는 엄마 자격 없어. 그럴 때
여기까지 나오는 걸 빗장을 질러야 돼.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갑을 꺼내서 아싸 대박 그러고 짠 특별용도. 오케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시험. 내 나름의 전략에 충실했다 뜻이니까 봐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요 책 제가 그때 아차했을 때 왜라고 묻고서 꼬였을 때 제가 다시 읽어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필독서. 앞으로 오늘 권 선생님과 같이 토론하실 때 그 이후에도 같은 동네 아파트 사시는 엄마들, 같은 운동 다니시는 엄마들끼리 한 챕터씩 읽고서 모여서 서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17번 다른 적자 표시했다고 말씀드렸죠? 내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다 나가면서 오늘 참 좋았어. 재밌었어? 자기도? 응, 그래. 그럼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토론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자녀와 소통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누구가 소통하는 거다?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상투적인 말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40대가 되면 남편이 식탁에서 밥 씹는 소리를 듣고서 막 소름이 끼친대요. 실제로 어느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 몸이 힘들면 원래 누구한테 화살이 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래 화살이 가. 근데 군인이 총 맞았을 때 누구를 원망해? 제일 총 쏜 놈에 대해서 야 이민은 깨지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미생병 개새끼야. 왜? 진통제 안 놔준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4학년들의 위기예요. 아까 사실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건 중민병이다 그렇지만 남한이 북침을 못하는 건 북한의 가치가 40대 있다. 40대. 여기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면 매력은 점점 이루어져 가거든. 매력이라는 게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사실은 최고의 선택을 이미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내 옷깃에 소매가 너덜너덜해지듯이 매력이 다 바래져. 그러니까 이런 시간 의식적으로.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시고. 그리고 이건 도대체 저 사람은 학부모 강좌 와서 부부 이야기를 왜 부부학 강좌하냐는 게 우리 마누라 40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딱 40살 됐을 때. 한 달을 얘기하는 남자가 여자가 한 달을 얘기하면 말라 비틀어지지. 근데 한 달을 얘기 안 하더니 그때에서 집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사다가 본인이 킥킥대고 읽었어요. 근데 저보고 읽어보래요. 근데 여기에 완경기 진묵은 현상이 정확히 40, 딱 만 40도. 그래서 40이 돼서 난 우리 남편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모셔도 돼. 근데 살짝 좀 이런 느낌 드시면 사서 보시고. 그리고 저는 담임할 때 5월달 어버이날 지으면서 우리 반 공동구매했어요. 얘들아, 이거 너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이 책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 선물 미리 준비하는 애들 이거 사서 드렸고, 어머니들이 나중에 3차 학부모총회 나오셔서 선생님 그 책 정말 좋았어요. 읽어보시고. 그래야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부모의 심장이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하지. 내가 우울한데 뭘 애들더러 그래. 아니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어떤 표정 잘 지어서 쌍지읒. 네, 이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아빠의 하는 행동 패턴을 읽었어 이제. 지가 뭐라 그러면 아빠는 지 표정 그대로 하면서 약간 또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느 날 에이 아빠 표정 쩔어 이러면 쩐다. 이게 나쁘다 할 때도 쓰고 좋다 할 때도 쓰고. 그러면 쩌는 표정. 그럼 개콘처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를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 제가 말씀드렸었죠? 카톡 아이디 ICT SOS 명함에도 있죠? 네, 거기서 저는 표정잘 자, 정리할게요. 자, 화날 때 제대로 화내는 법 뭐라고 말한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또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된다? 우리 아이의 현재, 큰 아이의 현재, 작은 아이의 현재 거기다 둬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용돈은 어떻게 줘라? 마일리지로 주셔라. 네.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감사합니다.